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행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3월 22일부로 식약처에서 개정고시 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스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마스크 중에서도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이제 마스크, 흔히 말하는 KF9480 보건용 마스크, 그 다음에 수술용 마스크, 그 다음에 비말 차단 마스크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산품 마스크인 방한용 마스크, 패션 마스크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기존에는 어땠느냐가 먼저 알아야겠죠. 기존에는 이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KF9480에 대해서는 제조를 함에 있어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나 생산할 수는 없어요. 허가받은 업체에서 허가받은 품목만 생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렸어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얼굴에 닿는 부분이고 호흡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까다롭게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었고 기간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일부 개정이 돼서 허가 제도가 아닌 신고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 아니고 아주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신고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허가제에서 일부 품목이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신고제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좋으냐? 자, 첫 번째는 일단 수수료 부분이 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리 기한이 줄죠. 이 처리 기한이 주는 게 가장 큰데요. 처리 기한이 허가제였을 때는 55일이었어요. 이 55일도 워킹데이 55일이다 보니까 거의 3개월 가까이의 그 처리 기한이었고, 이게 신고제도로 변경이 되면 10일로 단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2주 안에는 이 신고사항이 처리가 된다는 거죠. 업무 처리가. 식약처에서도 규격화시킨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하겠다라는 어떤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이 신고 제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각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그 고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식약처에서 개정 고시한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이거는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에서 신고 제도를 바뀌더라도 시험을 해야 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시험의 내용이 조금 변동이 됐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과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시험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 대상 품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용 마스크 KF8094 같은 경우는 흰색, 그러니까 마스크는 흰색만 됩니다. 색상이 있는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가로 가셔야 되고, 흰색의 3단 가로 접이식이나 아니면 흰색의 2단 가로 세로 접이식, 세부리형이 이제 신고 대상 품목이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흰색 편면형 마스크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입체형 마스크는 허가 대상이라는 거. 수술용 마스크는 흰색의 편평형 마스크, 또 청색은 허가 대상이라는 거. 이렇게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겹이어야 됩니다. 3겹. 4겹은 또 허가 대상이고, 3겹은 신고 대상이고, 그리고 색인 문양, 아빈이라고 하죠. 앞에 아빈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인 스티치는 상관없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상 부분에서는 흰색이며 무양이 없어야 된다. 보건용 마스크는 이런 3단 가로 접이식이나 세부리형 2단 세로 접이식이 신고 대상이고, 수술용이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평면만 된다는 내용이고, 아빔하고 문양은 이 기본적인 색임 있잖아요. 마스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스티치는 신고 대상인데, 이런 세모라던가 이런 두 줄의 주름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제법도 이제 본체 3겹이고, 마스크용 부직포, 그 다음에
필터도 폴리폴렌 필터 부직포, 안감도 마스크용 부직포. 이것도 지금 마스크용 부직포라는 게 KQC로 새로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코편도 플라스틱 코편이어야 됩니다. 알루미늄 코편 안 되고요. 알루미늄 코편을 하실 거면 이거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형 깃끈, 그리고 이 마스크 끈이 커서 고리가 있어갖고 뒤로 서로 결속을 시키면 끈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그 플라스틱 클립이 있는 부분은 넣더라도 이거는 신고 대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제법에 보면 원약 분량은 다 당연히 이 원료들은 다 KQC로 규격이 잡혀 있어야 또 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리 같은 경우는 별천 규격으로 설정을 해서 해도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신고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요약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요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흰색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겹수는 3겹이고 아비는 없어야 되고, 깃끈은 고정용 깃끈, 그 다음에 코편은 플라스틱 코편이어야 되고, 필터는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여야 되고, 그다음에 본체 모양은 보건용 마스크는 입체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용이나 비말용은 평판형이어야 된다. 그리고 색소 부분은 들어가게 되면 허가 대상이 되고, 수술용은 파란색으로 할 경우도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패키지 관련된 부분이 또 궁금할 수가 있는데, 패키지는 색깔 패키지가 있고 사이즈 패키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이즈 패키지 대형, 중형, 소형은 신고로 가능합니다. 네, 관련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해 봤을 때 상품의 다양성에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만의 어떤 캐릭터와 색깔을 반영해서 만드는 부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허가 대상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신속하게 어떤 대응이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신고를 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게 이제 회사에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스크를 제조하시는 또는 유통하시는 분들께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또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